자, 교과서 116페이지 학습활동입니다. 다 교재 폈죠? 교과서 다 폈죠? 학습활동 문제들이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미 보문학습에서 정리한 내용들도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할게요. 1번 사건 전개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심리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심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물 중심으로. 자, 남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맞선을 보기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남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물건을 빌렸죠. 오타가 나왔네요. 여러 물건입니다. 여러 물건을 빌려서 부자 행세를 하며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고요. 여자는 어떻게 했죠? 여자는 남자가 부자라고 생각하여 호감을 가집니다. 그쵸? 처음에는 황홀했죠. 큰 집을 보고서. 그쵸? 남자가 부자라고 생각하여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특히 엄마와의 여자의 어머니와의 맹세도 있었기 때문에 호감을 더 크게 가졌겠죠. 자, 그리고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차례로 되가져가요. 빌린 물건이고, 빌린 물건에는 뭡니까?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자,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빌린 물건을 빼앗기면서도 행복해 하게 돼요.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했던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물건을 빼앗기면서도 행복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죠?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들은 이유죠.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하인의 난폭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남자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남자가 빌린 남자가 물건을 빌렸다는 걸 아직 모르니까. 그쵸? 다 남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인이 남자에게 주인의 경고장을 전합니다. 나가라라는 경고장을 전하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다 빌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다 빌렸다. 여자는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남자는 어때요? 웃으면서 다 빌린 거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설득하죠. 미소를 지으며 설득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다 빌린 것이라고. 어쩌면 나마저도 당신마저도 모든 것들은 다 빌린 거라고 자신의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여자를 설득하고요. 여자는 어때요? 호감을 가졌어요. 그쵸? 처음에는 남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호감을 가졌지만 자신의 덤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자가 이해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남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빈털터림을 알았지만 사랑을 깨닫고, 남자의 사랑을 깨닫고 남자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청혼을 받아들이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미 정리한 건데요. 이 희곡의 마지막 군에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죠? 정리해 봤었죠?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남자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남자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당신을 빌린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즉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다. 남자의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자 선택에 대한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정해진 답은 없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자가 빈털터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믿고, 남자의 사랑을 믿고 청혼을 받아들인 여자의 선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시답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외적 조건보다는 내면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 작품에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외적 조건,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물질적 가치보다 내면적 가치, 뭐가 중요해요? 진실한 사랑이 중요하다.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겠죠. 물론 여러분은 교과서에 나온 모범 답안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제의식에 따른다면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목표 1번입니다. 소설과 희곡의 관련적 특성을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론학습할 때 이미 정리한 거죠. 자, 소설, 서사문학과 희곡, 그 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바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소설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소설, 서사문학에는 소설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요. 소설자가 등장인물의 심리,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그 문학, 희곡은요, 소설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독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사고에 적게 됩니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은 해설되거나 묘사되는 게 아니고 무대에서 직접 나타나요. 독자가, 관객이 인물들을 직접 만납니다.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죠? 한 번 더 정리해봤고요. 이번 문제, 다음 대사에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말의 의미를 주제와 연관지어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문학습할 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오나 사육구입니다. 자신이 빈털터리인 게 들통난 남자가 여자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난 빈털터리인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누가 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왜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가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죠. 모두를 덤으로 빌렸지요 라고 말해요. 나만 빌터설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되돌려줘야 된다. 주제의식 뭐였죠? 이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라는 그러한 작가의 주제의식, 남자의 깨달음이 담겨있는 말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뭐가 중요하다. 소유한 것은 다 되돌려줘야 돼. 그러한 외적 조건보다는 뭐가 중요해? 내면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힘주어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설이. 외적 조건, 어떤 것, 이런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내면적 가치, 어떤 것, 진실한 사랑, 이런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목이 결혼이니까 결혼과 관련져서 말한다면 이렇게 외적 조건, 물질적인 가치, 내면적 가치, 사랑,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문제, 이것도 첫 시간에 정리했던 거죠. 실험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요.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도 없어도 돼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누구 배우가 아니고요. 그들로부터 빌려야 한대요. 누구? 관객이에요. 관객. 즉 관객이 그게 참여하는 거죠. 관객이 그게 참여해요. 물건을 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빌렸다가 돌려준다는 것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즉 깊은 의미가 있는 행동을 관객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한 무대 소품 필요 없어요. 관객의 물건 이용해요. 어떻게?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관객이 그게 참여하니까 당연히 관객의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극중 상황에 참여하니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극중 상황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무대 소품, 무대 장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관객의 연극 배우들의 대사 행동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요. 또 빌렸다고 들려준다는 그런 주제식과 관련된 밀접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극의 상황과 주제식을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3번 자신이 연출가라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희곡의 주제를 형성할지 생각해보자. 예. 여러분이 연출가라면은 희곡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겠습니까?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주제를 훼손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시다만에서 말하는 이러한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극에서 하인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죠? 극 중에 긴장감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긴장감, 하인이 등장할 때 느껴지는 초조감과 긴장감, 무언가를 뺏어가잖아요.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배경음악이나 음향효과 등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그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제를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일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